보시면 버스가 사람을 이제 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진 않지만 다리가 끼었고요. 넘어지면서 그 위를, 다리 위를 버스가 지나간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급히 후송이 됐고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허벅지 부위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중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 사고나 아니면 대형차에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처음에 초기에 부딪혀도 잘 느낌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버스가 아니고 작은 차였다면은 이제 뭐 사람이 딱 부딪히면 금방 인지를 하고 멈춰서 역과까지 안 되는데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과가 되면서 상해가 완전히 커지는 경우가 그렇죠. 종종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지를 못했던 거니까요. 일부러 당연히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버스 사고에 또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버스 기사는 이런 사고를 내면, 인사사고를 내면 해고의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의뢰인들, 버스 기사 의뢰인들 분들도 지금 해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해고의 위험에 처해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랑 별개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뭔가 나의 어떤 직업이 어떤 흔들릴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던 사고도 있고 또 혹은 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한 번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직업까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느냐 혹은 피해자가 중상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정말 복불복이잖아요. 12대 중과실은 주의를 함에도 깜빡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워낙 버스 자체가 대형이다 보니 중과실 사고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중상해를 입을 수 있고 이 사고가 그렇죠. 이 사고가 다리가 이제 완전히 분쇄골절이 되면서 나중에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그거 많이들 아시는 용어잖아요.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아니 사고 한 번 났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형사처벌 사안이라면 뭐 벌금 내든지 뭐 이런 처벌을 받고 끝나는데 버스 기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직업까지 잃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는 이제 지금 소속 운전자가 한번 사고를 내면 사실 경제적으로 있는 데미지가 꽤 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회사의 보험은 공제조합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버스 회사들이 공제조합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조합비로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삼성화재 제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삼성화재 경영에 개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내용인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조합에 본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제 뭔가 연결이 되는 거죠. 내야 되는 조합비가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체감이 되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이제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납부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정도 종합보험 이제 갱신할 때 그때 이제 할증 같은 거 붙으면 운전자들이 그렇게 뭐 저항하진 않거든요. 근데 공제조합은 곧바로 올라가요.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 내야 되는 조합비가 즉각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제조합과 보험사죠. 보험사인 공제조합과 협의를 하거나 배상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소송 같은 거 가서 공제조합하고 공제조합의 담당자나 공제조합을 대리하는 소송 대리인하고 이렇게 상대해 보면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참을게요. 버스 공제조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자 이제 절단. 네. 절단 사고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다리가 절단이 되면 중상이잖아요. 이 사고 역시
절단이 되셨는데 다리는 대퇴부와 하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퇴부는 허벅지를 얘기하고 하퇴부는 무릎 위 종아리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퇴부가 만일에 골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절단은 대퇴부까지 허벅지까지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훨씬 크겠죠.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종아리만 절단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중상에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1급, 2급, 3급의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허벅지가 절단이 됐다. 근데 재접합술, 부서진 신체가 다행히 멀쩡해가지고 이을 수 있거나 혹은 인공 의족을 단 경우는 1급이 됩니다. 중상 1급. 그리고 하태부, 종아리가 절단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재접합술을 하면 2급에 해당해요. 그리고 재접합술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그냥 살겠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절단된 상태로 이제 놔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벅지가 절단이 된 경우는 이게 3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종아리가 절단이 됐는데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4급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1급, 2급, 3급까지는 운전자 보험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중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가령 최근에 이제 1억이에요. 사망의 경우 2억을 주는 보험 상품에서 중상의 1, 2, 3급에 해당이 되면 1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일에 종아리인데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럼 4급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상액이 말도 못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종아리 절단이 된다고 했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재접합술을 시행을 해야 그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약관상 그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별표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사고로 절단이 됐다고 하면 이제 정신은 멀쩡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본인이 의식을 잃어가지고 식물 상태라든지 인지 능력이 떨어져 하시는 분들보다 본인은 너무 멀쩡한데 절단이 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팔이 있는 것처럼 또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통증도 느끼고 뭐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환상 통증인 거죠.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내 신체에 어디가 절단돼서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버스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절단 사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차를 운전한다라는 게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차 주변에 너무 끔찍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깔고 가고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잘 몰라요. 큰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넘어진 상태에서 역과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큰 차가 있을 때는 더 보행에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